그럼 너는 어떻게 해서 이걸 포기 안 할 수 있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포기했습니다. 뭐냐고요? 그만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포기를 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95% 이상 자동화를 해두었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포기하냐? 이런 질문이랑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월세 받는 거 포기할 수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입금되잖아요. 이 방법을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백돌입니다. 요즘 경기가 진짜 안 좋은가 봐요. IMF 때보다 안 좋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무자본이 가능한 구매 대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는 100명 중에 99명이 휴식 시간을 쪼개고 잠 시간을 줄여가면서 노력과 시간을 쏟지만 수익이 나지 않고 포기를 하고 맙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돈 버는 것 자체가 거짓만 있고 환상인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닙니다. 저도 시작한 지 2주 만에 첫 주문을 받았고 3달 만에 순수익 100만 원 달성. 지금은 순수익 700만 원 정도가 꾸준히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수강생분들도 2주 안에 주문이 들어오고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수익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는 99%의 분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의 구조 때문입니다. 부업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이 구매대행 사업 구조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속지 않고 자동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꿀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리는 상품 수는 이꼴 돈이다 라고 하죠. 이제 여러 유튜브를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품을 뭐 하루에 50개, 100개 수동으로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올려야 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초보가 구매대행 초보도 아니고 이커머스 즉 온라인 쇼핑을 한 번도 판매를 해보지 않는 사람이 팔리는 상품이 뭔지 키워드가 뭔지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데 그걸 제대로 등록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10개, 200개씩을 등록을 해야 노출이 돼서 판매가 되는데 초보가 시작하기에는 그 한 개의 상품을 제대로 올리는 것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사실 저도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을 등록해서 구매 대행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하루에 50개, 100개도 올리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거 업로드 아르바이트 쓰면 된다. 근데 자기가 결과를 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바를 외주를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부업으로 해야 되는데 업로드 알바를 쓰자니 건당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프로그램 비용도 매달 지출이 돼야 되고 그것 또한 돈입니다. 그러면 부업으로 돈 벌려다가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포기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다양한 내용과 엄청난 양의 주문 처리, CS 때문입니다. 흔히들 크무비라고 하죠. 크고 무겁고 비싼 상품을 타오바오에서 소싱을 해서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업로드를 하는데요. 이런 상품들은 원가 자체가 비싸고 커스터마이징, 제작을 해야 된다라든지 무게, 배송 기간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투입되는 리소스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주문이 들어오고 발주를 넣고 구매자에게 배송이 완료돼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업이라고 했는데 상품 수가 늘어날수록 CS나 문의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럼 사무실에 출근해서 고객 응대, 문자, 카톡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본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CS에 소모되는 리소스가 늘어나고 업무 로스까지 이어져서 결국 강성 클레임과 반품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 제 주변이나 시도했던 분들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에 지속할 수 없는 구조로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주문 처리와 CS를 견뎌내면서 계속해서 상품 등록을 하고, 즉 소싱을 지속해서 해야지만이 이 매출과 순수익이 상승이 아니라 유지되는, 이 벗어날 수 없는 메비우스 띠에서 헤매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정말 뛰어나신 분들은 이걸 다 뚫어내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반자동 방식과 수동 방식의 구매 대행을 시도했다가 사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물론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해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매 대행으로는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부업이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단점을 장점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어떤 사업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서 이걸 포기 안 할 수 있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포기했습니다. 뭐냐고요? 그만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포기를 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95% 이상 자동화를 해두었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포기하냐? 이런 질문이랑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월세 받는 거 포기할 수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입금되잖아요. 이 방법을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업로드. 이거는 각종 툴의 활용으로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 수가 돈이 되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수동으로 이걸 찾아서 업로드한다기보다는 아이템 스카우트, 셀러 라이프, 셀링 하니, 불사자 같은 요즘 좋은 키워드 찾는 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의 기준에 맞는 툴들로 재가공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해야 됩니다. 또한 업로드 프로그램도 일일이 사람이 올리는 반자동이나 수동 방식이 아닌 자동 수집 업로드 방식인 대량 등록 프로그램, 즉 비도스, 캐시데이터, 서프라이즈, 쿠데몬스터 등의 대량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의 경우에는 저는 크무비 제품보다 작가싸를 소싱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작가싸가 뭐냐? 크무비의 정반대의 개념에 있는 건데요. 작고 가볍고 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크무비 같은 경우는 마진액, 즉 이익액은 크지만 그만큼 부담이 있기도 하고, 초보 입장에서 적게는 10만원대에서 많게는 수십만원 되는 이 기계나 가구,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배송한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액세서리라든지 기계 부품, 부자재 등 상대적으로 작고 가볍고 싼 제품을 소싱하게 되면 원가가 적게는 몇천 원대에서 많게는 1, 2만 원이면서 배송이나 다른 이슈들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거는 돈이 안 되지 않냐? 1, 2만 원짜리 팔아봐야 얼마나 벌겠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무비가 마진액이 크다고 했지 마진율이 크다고는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보통 10만 원대 마진 20% 잡으면 2만 원인 거잖아요. 제가 팔고 있는 3, 4만 원대는 마진율이 45%가 넘어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4만 원짜리를 팔게 되면 거의 2만 원에 육박하는 마진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은 도대체 어떻게 찾냐?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삼아서 엑셀로 키워드 찾는 추출 파일을 툴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와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은 제가 따로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로드와 소싱을 대량 프로그램과 키워드 찾는 툴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게 되면 그 에너지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문 처리와 CS를 자동화하는 건데요. 이건 매크로와 프리랜서 외주로 자동화가 가능한데요. 이 CS 같은 경우는 문의사항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뭐 배송 언제 되냐, 이거 사양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업무를 하시면서 케이스별로 내용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재택 근무가 가능한 프리랜서 분에게 건당으로 주문 외주를 부탁드리면서 주문 처리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여 이 인건비를 고정값이 아닌 변동값으로 두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감소할 때는 인건비도 감소하게 되니 순이익에는 영향이 적어지는 것이죠.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 건수도 늘어나게 되면서 그분들이 받아가는 임금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1년이 넘는 동안 주부분에게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분도 상당히 만족해하며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퇴사한 지금 저는 구매 대행 업무에 하루에 1시간을 채 하지 않고도 월급의 2배가 넘는 자동화 수익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뭐 하냐? 앉아서 뭐 하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쿠팡 그로스와 수익화 유튜브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매 대행 사업을 자동화해놨기 때문에 다른 수익 활동과 배움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제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다른 일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 구조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저번 달에 이사를 해야 돼서 한 달 동안 일을 거의 못했는데 한 700만 원 정도 수익을 구매 대행으로 발생시켰습니다.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일하고 지속성이 떨어지는 월 1000, 월 2000, 월 5000, 1억보다 일을 하지 않고 나오는 100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MBTI가 ENTP지만 이거 되겠다 싶으면 한번 꽂히면 정말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구매 대행업을 구조적으로 세분화해봤고 왜 이걸 지속할 수 없을까? 개인의 의지와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일을 왜 하기 어렵게 될까라는 이유를 찾고 이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찾아서 이걸 레버리지 할 수 없을까? 이걸 자동화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체크했던 것 같아요. 소싱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90% 이상 자동화를 시켰고 제일 까다롭고 기본적인 내용인 주문 처리 CS는 재택근무를 원하는 육아맘에게 외주를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회사가 주는 월급 이외에 할 수 없었던 대기업 근로자인 제가 자영업자에서 아주 작은 사업가로 한 단계 성장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이 경험을 딱 한 번 해보니 이건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니 실제로 그게 가능했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전부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일단 저와 같은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직장인분들, 육아맘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정말 궁금했고 찾아다녔고 힘들다고 느꼈던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그런 것들을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 구독하고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 구매 대행 지속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면 포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